뭐 오늘 해설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 많이는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그 서브 어쩌고 나왔던 거 있었죠. 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얘가 요 단어가요 다르게 이제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서브로 쓰기도 하고 뭐 서스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단어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더의 뜻이거든요. 언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이제 제일 쉬운 단어가 이제 서베이잖아. 서베이 아래로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서브라는 게 이제 들어가. 왜요? 아니 뭐 신기할 게 뭐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서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래라는 건데 이게 아래라는 뜻에서 이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요. 뭔가 이제 좀 메인이 아닌 이런 의미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상이 있으면 그 아래 이제 지하가 있잖아. 그럼 지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다니니까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래라는 의미의 서브가 있는데 뭔가 이 지상은 메인이고 얘는 메인이 아닌 이런 의미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서브 멤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브 멤버.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브가 이제 아래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서스펙트 같은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다잖아. 의심하다. 어려운 단어냐 이 자식들아? 의심하다. 이 서스라는 단어랑 이게 겹치는 건데 스펙트가 합쳐진 거거든. 스펙트? 스펙트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얘가 이제 아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스펙트럼의 스펙트가 이거예요. 아니 다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원래는 우리가 사람 눈을 쳐다볼 때는 정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심하다. 스펙트럼도 이제 여기서 확장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펙트 이런 단어로 확장되는 거죠. 뭔 뜻이에요? 비슷했어요. 검사하다는 뜻이거든. 검사하다. 안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혹시 이 단어 알고 있나? 서버. 맞아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urba가 도시예요. 근데 도시에 약간 도시인데 이거에 좀 약간 부차적인 거, 좀 이제 메인이 아닌 쪽. 그러니까 이제 도시라는 중심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좀 부차적인 거. 그래서 suburb가 교회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단어를 외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를 확장해가면서 외웠는데, urba가 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어휘를 만들 때 접두사가 있고 점이사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접두사와 점이사에는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점이사는 보통 품사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보통 요 의미가 크게 말하면 두 개예요. 강조거나 반대거나. 보통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요 urba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urba에서 사실은요. 진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요 놈이야. 요 놈. you are. 얘가 이제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urba. 그래서 형용사적 어미 AL을 붙여주고 반이어가 되는 R을 붙여서 rural, 시골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반이어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형용사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했다. 단어로 외울 때. 그럼 지금 벌써 우리가 서브 하나 봤는데 이제 서브에 관련된 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에서 안티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 안티로 시작하는 거. 그럼 안티하면 뭔가 반대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말에서도 반으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말은 뭔가 반하는 거구나, 반대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티로 시작하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반대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으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다 반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장은 반대하는 장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티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의미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두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몇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좀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 서브 사항 나온 김에 좀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재밌나요? 그럼 몇 가지를 좀 더 해줄까 한 김에? 제가 옛날에 어휘 특강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좀 오래전에. 뭐 예를 들면 좀 유명한 것들로 한번 해볼까요? 스코프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럼 이 스코프가 뭐냐면 관측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관측기구.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텔레스코프가 있잖아요. 텔레가 뭐예요? 멀리란 뜻이거든요. 멀리. 됐어?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관측하는 기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하면은 현미경이잖아. 미세한 거를 관측하는 기구니까. 그렇죠? 그럼 텔레라는 거를 또 확장을 해볼까? 텔레라는 말과 파시, 텔레파시. 파스가 뭡니까? 파스가 이게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 할 때 그 패스가 이거예요. 됐어?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이코패스, 패스. 이 패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의 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패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패시에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심패시 아니야, 심패시. 심이 뭔데? 시밀러거든, 시밀러. 마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공감, 동정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냐? 근데 이제 텔레파스니까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고. 됐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다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개 확장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런 이제 시리즈가 이제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될 때 뭐 하나씩 뭐 해드리던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이제 특강을 했었어. 예전에 고등부 어휘 특강 하면서 단어 외우는 법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기억난 김에 몇 개 좀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파트가 이제 분사구문 파트였죠. 분사구문은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잠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 지난번에 여러분이 다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아마 필기도 대부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필기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독해적인 관점이든 어법적인 관점이든 영작적인 관점이든 어느 한 군데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분사구문에서의 어법적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ing 대표이겠죠. 인수동 구분하는 거. 독해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은 애초에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사구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독해할 때 되는 게 뭐뭐 하면서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뭐 때문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 해석할 때 대부분은 요 세 개로 해석하면은 거의 다 맞는데 이 뭐뭐 때문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because나 since나 이런 접속사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사구문 나오면은 이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팁을 좀 더 주자면 예를 들어 분사구문 나왔어. 콤마 찍고 보통 ing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은 요 두 가지 중 하나의 의미라고 했잖아. 근데 이 하면서라는 거는 이제 동시성을 뜻하죠. 그렇죠? 얘는 연속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동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나왔다고 쳐볼게요. leading to 이렇게 나왔어. 그럼 lead to라는 거는 뭐뭐를 유발하는 거니까 뒤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앞부분에 원인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leading to가 만약에 분사구문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얘로 해석이 되겠죠. 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연속성을 뜻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결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동시성을 말하는 어떤 동사 표현이 나온다면은 하면서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사구문의 해석의 범위를 좀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사 표현에 따라서 또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작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분사구문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마치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떤 특정 구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특정 구문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걸 좋아하잖아. 특히 이제 주역 같은 경우는 도치구문이라든가 아니면 더비교급이라든가 이런 특정 구문을 활용해서 이제 영작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특별히 활용해서 영작하는 걸 좋아하는가? 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얘는 마치 기본값에 가까워요. 기본값. 우리가 미적분을 배울 때 더하기 빼기를 막
뭐 이렇게 막 신경 써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비교급 안에 분사구문이 껴있다거나,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what을 활용하는 건데 분사구문이 껴있다거나, 좀 약간 이런 식의 기본값으로서 껴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해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영작 간단히 말씀드렸고 어법만 좀 추가로 말하자면요. 사실 분사구문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능동 대 수동을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우리가 내신 대비 때도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건데 동사 관련 어법의 비중이 되게 높았죠. 50%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동사 관련된 어법이. 그럼 동사 관련된 어법을 풀 때는 우리가 언제나 했던 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접근을 했잖아. 그렇지? 동사 자리가 맞다면은 수, 시제, 해 세 가지를 신경 썼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를 쓰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ing 대 pp 문제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 자리가 맞든 아니든 겹치는 내용은요 결국에는 태를 물어보는 건 겹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자면 대부분 동사 관련된 어법에서는요 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출제율이 높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메이킹에 밑줄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은요 메이킹 쓸래 메이드 쓸래를 떠올릴 거라고요. 됐어? 왜냐면은 태 관련된 문제가 가장 출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 전체 어법, 영어 문법에 존재하는 모든 어법 문제 중에 동사에 관련된 어법이 비중이 50%가 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동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공무원 시험에서 1위 문법인 게 아니에요. 이 수동태가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동사 관련 어법에서 태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거를 잠깐 정리해 보자면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뭔가를 당하는 거. 이건 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능동 뒤엔 보통 목적어가 오고 수동 뒤엔 보통 목적어가 안 온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해석해서 구분할 때 있죠. 얘는 뭔가를 하는 거고 얘는 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해석해서 구분할 때는 요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미상 주어가 중요합니다. 의미상 주어. 즉 쉽게 말하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그 누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됐어?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태는 동사의 태가 있고 준동사의 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사의 태라면 당연히 문장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얘가 하는 거면 능동, 얘가 당하는 거면 수동.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준동사는 이제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각각의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인 형태. 얘는 알다시피 뭐 for나 of로 쓰죠. 투부정사는. 얘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하고 얘 같은 경우는 주격으로 표현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투부정사나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역할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명사 꾸며주는. 그럼 요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는 명사예요. 즉 쉽게 말하면 꾸밈 받는 명사.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의미상 주어는요 기본적으로 주어잖아요. 주어니까 우리 주어는 동사 앞에 오잖아. 그럼 당연히 준동사의 주어인 의미상 주어도 앞에 나옵니다. 앞에 for 목적격의 형태가 됐든 of 목적격이 됐든 그냥 목적격이 됐든 소유격이 됐든 주격이 됐든 어쨌든 간 앞에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놈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ing. 앞에 나온 놈이 뭔가를 당한다. 그러면 pp.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태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해석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예전에 저기 광명 쪽에 진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자사고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진성고등학교에 1등급 반이 있었거든요. 1등급 반. 1등급 애들만 있는 반. 이제 제가 그 반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지금은 없어진 교재인데 예전에 EBS 포스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범위에 있었는데 그 포스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했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분사구문이 시험에 나왔었어. 분사구문이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 거저주는 문제. perform이라고 나왔었어. perform.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여기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얘를 이제 올바른 형태로 쓰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 근데 어떤 애들은 performing으로 썼고 어떤 애들은 performed로 쓴 거야. 다 1등급 받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답이 뭔지 모르겠대. 시험 본 당일날 나한테 와갖고 뭐가 정답이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능수동을 구분할 때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구분하는 그 방법 있죠. 이게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너네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의미상 주어를 찾아갖고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ed를 썼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가 뭐로 나온 줄 알아요? 주어가 오케스트라였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잠깐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건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건가?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공연을 하는 거야? 공연되는 거야?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 분사구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의 정의까지 알아야 되겠다. 그렇잖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만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요. 반대로 어법만 활용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죠. 단순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네? 아 PP 써야지 이렇게 했어. 근데 이러면서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사일 때죠. 자동사일 때. 그렇죠? 자동사는 PP형이 안 되니까. 아 정확히 말하면 수동형이 안 되니까.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형으로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자타동사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다 모르는데 자타동사의 종류를.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요. 자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좀 제대로 쓸게요. 능동 대 수동에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플러스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이제 그 주어가 하는 거냐 뭔가가 되는 거냐 이걸 해석해 본다는 거. 구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오냐 목적어가 안 오냐 요거를 기반으로 하되 단 주의점이 뭐다? 자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능동형만 가능하고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는 거. 됐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요것만 써주세요. 요것만. 나머지는 안 써도 돼요. 다 이제 부연 설명한 거니까. 제가 좀 짧게 이제 썼는데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한 말투대로 좀 이제 보완하셔서 여러분이 쓰셔도 됩니다. 능동, 수동 비교하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동사에서 능동, 수동을 구분하든 예를 들어 추동사 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 이것도 능수동이잖아. 그렇죠? ing 쓸래, PP 쓸래 얘도 능수동이고요. ing 쓸래, being PP 쓸래 이것도 다 능수동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든 간에 능동과 수동을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뭐다? 해석과 구문을 둘 다 이용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요. 됐어? 하는 거냐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다시 한번 의미상 주어는 어디 나온다? 주로 앞에 나온다고. 앞에. 주로가 아니죠. 항상이죠. 항상. 앞에 나와요. 앞에. 분사구문 제외하고.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니까. 그죠? 그리고 구문을 활용하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형이겠죠. 목적어 없으면 수동형인데 근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 능동형인 경우는 자동사가 나올 때요. 됐어?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수동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 나오거나 수동형인데 뒤에 보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뭡니까? 아까 4형식, 5형식 수동태일 때잖아. 그럼 얘네는 어법에 안 나오나요? 나오기는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나마 낸다면은 얘 정도 낼 수 있어요. 얘 정도. 됐어? 얘 정도는 이제 어법에서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수동태 뒤에 보어 나오는 경우는요, 사실 이제 어법보다는 영작에서 좀 더 잘 나와요. 수동태 뒤에 보어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be, pp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be allowed to 뭐 이런 애들 있잖아. be asked to. 이때 to가 보어거든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내기보다는요, 영작에서 조금 더 매력 있는 녀석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분사구문 좀 이제 잠깐 이제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뭐 다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좀 보자면 여기서는
지금 잠깐만요. 여기는 왜 체크한 거지? 분사구문 문장이 아닌디? 아 비교 내가 제목을 안 바꿨나 보구나. 실컷 설명. 잠깐만. 비교 구문이었냐? 근데 나 여태까지 왜 분사 구문 설명했나? 미안하다. 바본가 봐. 그러네. 제목을 안 바꿨는데 왜 분사 구문이라 써놨냐? 죄송.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 실컷 설명했네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미안. 어쨌든 그래서 어쩐지 봤는데 분사 구문이 왜 없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거 나오긴 했다. 그치? be asked to 해갖고 나와있고 as 원급 as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와있고 수식받는 애는 언제나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 했죠? as many as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꾸밈받는 명사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비교급의 than인데 비교급의 than보다는 사실 얘가 중요하죠? that이라는 거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 있죠. thats래, does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은 이렇게 비교구문과 함께 쓰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영작 부분은 다 아까 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죠. 뭐 홀드가 빠졌네, 뭐 대시 빠졌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갖고요. 네,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제대로 만들게요. 죄송. 내가 사실은요 이 데일리를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검토를 안 해봤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정렬 구조 여기 보면 되겠죠. 병렬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독해와 어법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법 문제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그 고등 기출어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 근데 이 병렬 구조는 기타에 속합니다. 기타에. 근데 기타에서 정말 이제 시험에서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대표가 이제 대명사 문제, 그리고 형용사 대 부사 문제, 그리고 병렬이나 또는 도치 문제인데 이 병렬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전통의 강자예요. 우리가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기타에서 존재하는 대명사 문제 있죠. 대명사 문제 이거랑 병렬 구조 문제 그리고 대동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유형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해석해야만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 이러면요 문장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뭐 뒤에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안 하고도 해결이 되는데 얘네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요 해석으로만 푸는 거예요. 뭐 특별한 풀이법 이런 게 없어요. 대명사 이시냐 대미냐 얘가 뭘 가리키는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병렬 구조 보통 and 뒤에 나와 있는 형태를 올바른 형태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얘가 누구랑 짝인지 해석을 잘해봐야 되는 거고 대동사도 마찬가지죠. 이 동사가 일반 동사를 대신하냐 비동사를 대신하냐 이것도 역시나 해석을 잘해봐야겠죠. 결국에는 해석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얘네들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는요 얘네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와요. 왜? 해석 난이도가 쉬우니까. 근데 고2 정도부터가 되면은요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석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네가 스멀스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수능까지 갔을 때 수능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병렬 구조인데요. 자, 요 병렬 구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서 쓰게 제가 잠깐만 앉으려고 했는데 투명 의자 할게요. 의자가 없어서. 자, 잠깐만요. 한번 보자.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짧게 좀 쓸게요. 병렬 구조. 이 병렬 구조의 시작은 뭐냐면요 생략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병렬 구조의 개념은 병렬 구조는 생략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결론을 미리 쓸게요. 죄송. 그러니까 풀이법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해석해서 풀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성의가 없잖아. 뭐 해석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렬 구조는 다시 한번 생략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dinner 내가 저녁 먹었고 and I watch TV 이랬어.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I라는 주어가 겹치니까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생략하죠. 그렇죠? 근데 생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watched라는 동사랑 had라는 동사가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맞죠? 앞에 여기는 I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had라는 과거형 동사와 watched라는 과거형 동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쉬운 예시에서 본 것처럼 병렬 구조라는 건 애초에 생략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우리가 좀 복잡하게 가볼게. 만약에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 동사에 s가 붙어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여기 막 ing형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여기 투동사원형 나와. 어쩌고 나오다가 and 이랬다고 쳐볼게. 자, 어떤 형태를 쓸 거냐? 동사에 s형 쓸 거냐? ing 쓸 거냐? 동사원형을 쓸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 아니냐? 병렬 구조 문제를 낼 때. 그럼 만약에 동사원형이 정답이라면 이렇게 짝이라는 거겠고, ing가 답이라면 얘랑 짝이라는 거겠고, 동사에 s가 정답이라면 얘랑 짝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좀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볼게요. 자, 다시. 잘 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으면요. 만약에 얘랑 짝이라고 쳐보자. 투부정사랑. 그래서 얘 동사원형이 정답이라 쳐볼게. 그러면 얘 앞에는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똑같이 요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아까 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watched와 had가 병렬이니까 앞에는 had 앞부분에 해당하는 I까지 생략된 거였잖아. 그쵸?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면 봐봐. 만약에 ing가 정답이야. 그러면은 ing가 여기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여기까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됐냐? 자, 그럼 계속해서 똑같죠? 만약에 동사의 S형이 정답이다. 그럼 동사의 S형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만 똑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병렬 구조를 풀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 얘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파악해서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석해서 구분한다. 이게 좀 정확한 병렬 구조의 풀이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팁. 팁을 주자면요. 보통 병렬 구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가까이 있는 형태부터 대입해서 해석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형태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태. 아까 전에 말했잖아. 여기 뭐 동사에 s 있고 ing 있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잖아. and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형태가 투동사원형이잖아. 그럼 얘부터 대입해서 해석해보라고. 됐냐? 이러면은 보통 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팁. 팁이 더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 팁 드릴게요. 두 번째 팁은요. 만약에 형태가 여러 가지가 겹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휘갈겼었으니까 다시 쓸게요. 동사에 s형 있어. 어쩌고 나와. ing형 있어. 어쩌고 나와. 투동사원형 어쩌고 나와. 이렇게 나왔어. 엄청 길게 나왔어. and 이렇게 하고 쳐볼게. 근데 내가 만약에 짝으로 쓰고 싶은 게 얘라고 쳐보자. 가장 멀리 있는 거. 보통은 가까이 있는 놈이랑 병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멀리 있는 것과 병렬을 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는요. 콤마를 붙여요. 일반적으로. 됐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팁이에요. 팁.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멀리 있는 것과 병렬일 때 보통 접속사 앞에 콤마가 붙는다. 됐어?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콤마 엔드 나오고 어떤 형태를 쓰라고 했을 때는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역순. 저기 맨 처음 거부터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콤마가 없으면 어떻게? 가까운 형태부터. 콤마가 있으면 멀리 있는 형태부터 대입해서 해석해보라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병렬 구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되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잘 안 보이나? 이거 좀 치울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다 쓰셨으면은요.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거를 지금 빼고 이제 결론부터 제가 일단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려도 됩니까? 아직 쓰고 계십니까? 아직 지민이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쓰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표정이 슬슬 시동 거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기 뭐야, 우리 여기 피자집에 있는 미나 AT가 이거 선물로 줬거든요. 이거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 이게 그 저기 뭐야, 용각산이야. 용각산 여기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 게. 근데 용각산인데 원래 용각산이 그 저기 뭐야, 그 한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게 뭐 목캔디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졸린 사람 있으면 내가 하나 줘볼게요. 일단 먼저 한번 한번 시범으로 드셔보시고요. 맛이 어떤지 저한테 평가하세요. 졸린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저한테. 자, 다시 한번 보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좀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고, 병렬 구조의 좀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의 의미라고 나왔는데 서로 문법적인 기능이나 형태가 같은 걸 말한다. 정확하게 더 짧게 말할게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것. 이게 병렬 구조예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것. 됐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병렬 구조를요, 같은 형태끼리 연결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앞이 ing야. 얘가 이제 현재 분사라고 쳐볼게. 그럼 얘랑 TP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과거 분사잖아. 그럼 둘은 형태가 다르니까 병렬로 연결이 안 되느냐? 연결 가능합니다. 왜? 둘 다 형용사니까. 됐냐? 그러니까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앞에는 부사 단어가 나왔는데 and 뒤에는 부사 구가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단어야. 여기는 구의 형태야. 그러면은 얘는 and로 연결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단어든 구든 간에 어쨌든 간 둘 다 부사다. 그렇죠? 그래서 병렬 구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원래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대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됐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사실 어법 문제로 낼 게 없거든요.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에서는 대부분 형태를 기반으로 이제 시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병렬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죠. 그렇죠? 병렬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압니까? 첫 번째는 쉽죠. 어떻게 병렬 구조를 만들어요? 어떤 거? 주어요? 주어를 빼고라고요? 왜 주어를 빼요? 자, 병렬 구조를 만드는 법. 그러니까 좀 질문을 달리 할게요. 병렬 구조를 만들 때 뭘 사용하죠? 접속사. 정확히는 등이 접속사죠. and나 but이나 or. 이게 첫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상관 접속사는 등이 접속사에 포함됩니다. 자, 보통 이걸 잘 모르죠.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 구문을 만들 때도 병렬 구조를 써요.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교 구문 정말 쉬운 걸로 써볼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쉽게 I am as tall as you 막 이렇게 써. 내가 너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사실은요, you 뒤에는 R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R가 생략된 이유는 요 주어 동사랑 요 주어 동사가 이 as만큼 as라는 놈을 통해서 병렬로 연결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얘가 기준이에요. 얘로 병렬 구조를 만든 거예요. 뒤에 있는 as.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했다시피 앞에 있는 as는 부사예요. 얘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고. 됐어? 그래서 R가 생략되면 어차피 as는 전치사가 가능하니까 U만 나와도 되는 거고, 접속사로도 쓰이니까 UR라고 써도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도 비교 구문, 반대로 말했네.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상관 접속사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법에서는 사실 딱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티가 나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both A and B나 either A or B나 이 형태적인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병렬 구조 문제를 잘 안 내요. 잘 안 내요. 이제는 요 나돌리 버돌스 있죠. 얘를 활용한 영작으로 차라리 시험을 내죠.
영작을. 됐어? 얘네를 활용한 어떤 어법 문제나 이런 거는 잘 내지 않는다. 요즘에 병렬 구조 어법 문제 메타는요, 그냥 and나 but, 특히 and 이용해서 그냥 냅니다. 이게 가장 흔한 메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예시가 이제 패턴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잠깐 보자면요. 1번부터 쭉 보면은 and로 나와 있고 or 나와 있고 but 나와 있고 상관접속사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로 연결된 부분만 우리가 한번 좀 잘 찾아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and 여기 나와 있어요. and가 또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어떠냐면요. 또 walls were painted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어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수식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and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를 연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요. or로 연결돼 있으니까 or가 어딨냐?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give로 나왔네. give로 나왔으니까 짝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심지어 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얘일 수도 있고 엄청 많죠. 동사 원형 형태가.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어떻게 해라? 보통은 가까이 있는 놈과 병렬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콤마가 안 찍혀 있죠. 콤마 찍혀 있으면 얘랑 짝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얘를 먼저 대입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여기서는 호응을 해준다거나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pet과 give가 병렬 구조라는 거를 문맥상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ut 같은 경우 but이 여기 나와 있고 뒤에 the second fewest average annual hours 여기는 뭐 딱히 주어나 이런 게 아니네요. 주어 동사 형태가 없죠. 지금 보시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annual hours랑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the highest volunteer rate 요 두 놈이 병렬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둘 다 명사끼리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oth A and B다, not only but also 이런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나 뻔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기 both 나왔고 and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랑 짝이겠죠. 뭐. 그렇죠? not only but also 같은 경우도 어디 갔냐? 여기 not only 나왔고 but also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짝이겠구나. 그래서 identifies랑 reveals가 짝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reveals에다가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마냐 틀리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너무 쉽잖아 이거는. 문지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병렬 구조로서는 별로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로서는. 자, 그 다음에 그 115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 나왔냐? 셋 이상의 어구가 나열된 병렬 구문이다. 이건 뭐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거죠? 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를 맨 뒤에다가 쓴다. 요 앞에도 콤마를 보통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nd 기준으로 receive 나와 있고 여기 콤마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을 찾아보면 여기 have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e가 나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요 세 마리가 병렬로 연결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뭐 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will에 걸리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세 개가 짝이기 때문에 이놈들 각각의 앞에는 you will이 생략된 걸 거예요. 맞죠?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그럼 you will assign a personal advisor. 여기에도 you will, 여기에도 you will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 구조에서의 생략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보통 투부정사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purchase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얘랑 짝으로 될 만한 애가 bring이 있고요. have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가까이 있는 놈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잠깐 생략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는 to purchase가 많거든. 그러면은 앞에 to가 나와 있지만 어차피 to의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를 할 때는 우리가 to를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부정사가 있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동사 원형을 쓰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경우에는 to를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head로 나와 있었어. 이러면 혼동의 여지가 없잖아. 그럴 때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데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 영작 기준으로 쓴다면은 to를 써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비교 구문에서의 이제 병렬 구조인데 비교 구문 이제 여기에서는 나온 게 어디 있나? 여기 more 있고 than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by의 명사 나오고 by의 명사 나온 거 확인 가능하죠.
됐습니까? 병렬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조 표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독해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대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rather than이었어요. rather than 여기 보이시죠? rather than 그래서 rather than 앞에 나와 있는 놈과 rather than 뒤에 나와 있는 놈이 서로 이제 대조 관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doing their work라고 나와 있고 앞에는 remembering 어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B라기보다는 A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ing라는 형태, 여기도 ing라는 형태 이렇게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영작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나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만을 쓰잖아. 그렇지? 자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비교구문 만들 때 쓰는 as 원급 as나 또는 비교급의 than 같은 애 있죠. 얘네들의 품사가 뭐라? 전치사 또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than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than 뒤에는 그럼 투부정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than 뒤에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전치사 뒤에는 투가 안 된다. 동명사가 와야 돼. as나 than은 전치사가 가능해요. 접속사도 되지만 자 그럼 다시 than이라는 놈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해야겠죠. 3번에서 얘네들은 뭐다? 병렬 구조를 만든다. 어떻게 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than 뒤에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전치사인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 일단 얘는 병렬 구조를 만드는 놈이라서.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어쩌고. 그 다음에 rather than 나왔어. 만약에. 근데 than만 따지고 보면 얘는 원래 전치사잖아. 그럼 원래는 투부정사를 못 써야 되는 거잖아. 원래라면요. 근데 가능합니다. 병렬 구조가 우선이거든요. 됐어요? 같은 형태끼리 묶어야 된다고. 됐어? 여기서는 이제 ing로 나왔고 요 ing가 뭘로 쓰였는지는 해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투동사 원형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투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투부정사는 병렬 구조 만들 때 투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잡한 문장 속에 이제 병렬 구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병렬 구문이 뭐가 있을까? 일단 제가 보이는 건 and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아마 요걸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까지죠. because 이하 나와 있고 지금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대절 이하에 보면은 and 이하에 catches 나와 있죠. 이 catches가 뭡니까? dangles 이렇게 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하에 뭐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병렬 구조 만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문장 구조 자체가 대절이 나와 있고 because절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문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병렬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까 본 거랑 좀 비슷한데요. 어찌 보면은 잠깐 아까 본 거 어디 갔지? 요거를 좀 잠깐 볼게요. 얘랑 좀 비슷한 게 잘 봐봐. 아까 or 다음에 여기 give였잖아. 근데 지금 give랑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심지어 얘도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랬을 때 물론 우리가 해석하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잘 보시면 when이 있거든요. 보시면 그러면은 when절이 요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when절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when절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요 보통은 when을 여기다가 안 쓰고요 맨 뒤에다가 써요. 맨 뒤에다가. 근데 when이 굳이 여기 나와 있고 or가 나와 있고 동사원형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는 이 두 개가 한 묶음이다라는 겁니다. 논리 구조상으로 따졌을 때요. 다시 한번 얘네 둘이 만약 짝이 아니다 별개다 만약 얘가 뭐 얘랑 짝이다 라고 치면은 보통 어떻다? 요 when절을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됐어? 이게 논리 구조상으로 맞다는 거예요.
왼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ac과 give가 병렬 구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가능하다는 거야. 방금 전 거를 봐도 구조가 똑같거든요. 방금 전 거를 봤을 때도 and하고 이제 catches가 나와 있어.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짝지을 만한 게 얘밖에 없잖아요. 랭거스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앞에 대시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대절 이하 덩어리가 이렇게 세트로 묶인 거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자, 너무 내가 지루하게 수업을 했나 보네. 벌써 이제 졸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볼게요. 지금 슬슬 아슬아슬 하신 분들이 몇 분 보여갖고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야 혼자 맛있는 거 보고 근데 나도 좀 꺼내놔야지 자식아 이런 센스 없는 쓰레기로 내가 버리겠다. 여기다 쓰레기 주면 안 돼. 뭐야 이거 초콜릿이야? 뭐야 이거? 우리나라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받아왔어? 학원에서 받은 거 학원에서 뺏기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파일을 한 거 아니야? 진실을 말해줘야지. 너무 불안을 줬다고.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불안을 말할까? 저거 아니야? 이게 좀 복잡해. 어떻게 싫어. 일이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더니 너가 이런 말을 해서 왜 상처를 받았다. 그래 근데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말을 쓰면 안 되면 너는 내가 그렇게 이게 복잡해. 약간 걔 모든 것과 나의 모든 걸 다 틀어놔야 돼. 아니 이게 말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좀 위험해. 저 방학도 있잖아. 이시연 선생님이 양한시에 뭐 사준 적 있거든. 얻어먹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뭐라 그래? 사줬다고 했는데 사줬어. 근데 그 우리 부단장 선배가 원래 있었는데 그 생각 나고 준하 선배가 된 거잖아. 그 부단장 선배가 왜 나온 거야? 시험이? 이시연 선배 있죠. 그래서 그 공석을 너 들었어? 걔 파국이 그냥 우리 반에 동상도 얘기하는 니네가 사실 너무 커. 진짜 나한테 헤어졌어. 니네가 미안. 나는 최고였어. 맞아 나 이걸 알았는데. 잠시만 뭐야? 너 그래, 너무 안 돼서 얘기를 했어. 자, 사람들 말해봐. 총 4명이 헤어졌고 내 쌍이에서. 내 걔네에서 걔 가족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너랑 유리랑. 지야? 갑자기 내가 사진 야, 근데 선배들 왜 이렇게 잘하나? 아니 사진이 아니 선배들 리서치가 못할 이렇게가 없어. 맞아, 걔 아까 왜 뭐라? 잘생겼어? 아니. 빨리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거 무슨 격이지? 실제로 잘생겼어.
통상 느낌 나. 아니 이게 진짜야. 아니 그 저번에 스토리가 올라왔어. 그 선배 스토리. 그럼 녹았는데. 너 소피를 막 막거든요. 뭐라? 아니야 막말일걸? 내가 사진 보고 몰랐어요. 아니야 들어가서 누가 막말해서 와 얘는 소리 진짜 잘하네 이거 나 하겠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데스크 카스텔라 목소리가 다 있는 거야. 같은 시간에. 걔 지금 또? 진짜 심장 실까 가요? 진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애들 뭐야? 이내냐?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쉬는 시간에 조용히 하자고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곤란하지 얘들아. 응?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 그치? 쉬는 시간 없앤다 오늘 시간 이후로. 알았어요? 왜 대답들이 없어? 알았어? 그동안 너무 풀어줬나 봐. 응?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반에 피해가 되거나 하면은 안 되겠지. 그죠? 자, 쉬는 시간 없앨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초한 일이에요. 알았어? 전원도 알았습니까? 자, 봅시다. 자, 병렬 구문에 대한 거는 뭐 설명은 사실 다 했거든요. 뭐 핵심적인 거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좀 주요한 것들, 문장 몇 가지 한번 해석해보죠. 그러면. 자, 어디를 한번 해볼까? 113쪽에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113쪽에 어디 보자. 5번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누구까지 했더라? 아, 까먹었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요. 제이가 한번 해보자. 5번 문장. 서로 관계를 뭐라고 못 들었어 마지막에. 아, 드러낸다. 오케이, 좋아요. 사실 간단하죠? 얘 같은 경우는요. 예. 뭐 딱히 제가 뭐 지적할 부분도 없이 해석을 잘 하셨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옆에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9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9번 문장. rather than 들어간 부분이니까. 자, 혜원이가 한번 해볼까 여기는? 누가 머리에 듣는지 알아보는 사람도 그들의 정신적 수용력과 사회적인 에너지에 많으면 그들이 물건을 준 것을 기억하는데 그들이 이상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물건을 준 것을 기억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 잘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구문을 좀 몇 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장이 좀 눈에 띄는 게 다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자, 한번 볼까?
우선 문장이 길게 나왔을 때는 전에 독해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어 동사 간의 대응 관계만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peopl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사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죠. turn 나와.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놈이 수식하는 거다. 뭐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urn out to 하면은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라는 거죠. 투부정사 이하는 일반적으로는 보어입니다. 보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봤던 요 rather than 있죠. rather than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요만큼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이렇게 묶이는 거고. 그럼 나머지를 보면은 to be using 하고 나왔고 사실 여기가 이제 보어잖아요. 보어.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using에 대한 목적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됐죠?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걸 좀 보자면 who say 하고 나왔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 나왔는데 여기 대생략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y, know 나와 있고 또 요 where everything is가 뭡니까? 요 know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철 안에 동사가 벌써 하나, 둘, 세 개나 나왔잖아. 그렇지? 왜냐면 연결하는 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모가로를 요 네모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 하기보다는 이거 하면서 이 정도로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 10번 한번 해봅시다. 10번은 효정이가 한번 해볼까? 작은 물고기 앞에 벌레 같은 피부의 조각을 흔들고 작은 물고기가 벌레에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띄어쓰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라. 이 띄어쓰기가 없어. 다시 알았어요. 다시. 처음부터요? 네. 좀 띄어쓰기를 좀 두고 해야지.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 작은 물고기 앞에 벌레 같은 피부의 조각을 흔들고 작은 물고기가 벌레에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아기는 아이씨 본인이 썼는데 이 자식아. 분명 성공적인 먹이 생산을 해냈다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 오케이, 예. 자 여기는 이제 얘도 이제 구문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보자면. 자 여기서 anglerfish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angler's 동사 나와 있고 아까 전에 봤었죠? and 뒤에 catch's 동사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에서 요렇게 묶였는데 아직도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죠. because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because 이하에 지금 여기 snaps at the worm 이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래서 저 anglerfish에 대한 동사가 여기죠. 됐나? 이렇게 생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수식어 안에 병렬 구조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당연히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데 주어 부분이 너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수식어 부분 있죠. 여기 대절 부분 그리고 because 부분 여기를 먼저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순서는 약간 다르긴 했는데 뭐 문맥은 다 맞았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해볼까? 8번도 있었네. 그 위에 8번을 한번 해볼까요? 지민이가? 이제 경제는 내부 소비재에 의해서라기보단 정보의 교환으로 더 특정지어졌고 지리학적 중심과 문화적 중심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인해서 대체되고 있다. 오케이, 예,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딴 거 다 잘했는데 한 개만. 여기 now that 있죠, 요거. 요게 세트로 접속사거든요. 이게 이제 뭐뭐이니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제 뭐뭐 하니까. 그러니까 now that이요 because의 뜻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경제가 그 단단한 소비재에 의해서 이제 소비재보다 정보의 교환에 의해 더 특징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경제가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특징 지어지니까 됐어? 그러니까 now that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뭐 하니까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다. 나머지는 해석 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7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17쪽에 해석을 할 만한 게 14번? 14번을 한번 해볼까? 소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14번? 기획서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필요한 만큼 부렸던 수강뿐만 아니라 다르게 훨씬 더 큰 작품들을 그리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래를 잘해주죠. 오케이, 잘했어요. 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잠깐 볼게요. 14번이 어디야? 여기. 여기서는 이제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거가 뭡니까? 여기 as well as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투 부정사 이 부분 이렇게 세트를 한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as well as라는 거는 이제 뿐만 아니라라고 해석하잖아. 나돌리 버돌소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얘 한우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allow 보면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2개 나온 건데 as well as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 19번을 한번 볼게요. 19번 rather than 쓰인 거. 여기는 예성이가 한번 해보자. 뭐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 자식들아 글씨를 고요정이다 이해석 똑같다고 둘이. 진짜. 아 빨리. 아니, 얼른 하세요. 사람들이 벌써 바뀐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팀에 기반을 둔 접근을 원하는 관리자들은 맞아. 관리자들은 단지 팀워크에 대한 연설을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더 팀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하며 거의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다 잘했어요. 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렉이 좀 걸리긴 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rather than이 이제 그 C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 C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이하에 있는 by taking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과 그리고 그 저기 뭐냐, 뒤에 있는 by making 어쩌고랑 앞에 있는 by taking 어쩌고 이 두 개가 병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C에 있는 거. 좀 긴 걸로 해야지. 22번. 22번. 긴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시킬게요. 자, 유나가 해보자. 오케이.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네, 나머지는 근데 다 잘 하셨습니다. 얘는 사실 이제 both A and B 형태이기 때문에 그 빈칸 뒤를 보시면요, native plants and wildlife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local communities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잘하셨고요. 더 긴 23번 해볼까? 23번은 제가 유나만큼 좋아하는 윤희가 숙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즉석 해석입니다. 즉석 해석. 빈칸 답. 빈칸 답이 이제 뭐 문제가 되었고. 물건 경제 Their own relief가 답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네. 한번 해보세요. 모던 경제 이론의 한 흡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산을 나눠서 준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 나 순간 자살이라고 들어. 깜짝 놀랐잖아. 자산을 자선을, 그쵸. 부분적으로 준다는 것을 것을 뭐요?
뭔가 이렇게 약간 본인 책이 아니라 옆에 있는 책을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옆에 있는 걸 보고 하지 말라고 자식아. 네가 하라고요. 자 잠깐 아이 스탑. 아이 스탑. 자 윤희는 이따가 다른 문장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빈이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일단 중간에 이제 부분을 봤을 때 거기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그 they get from imagining either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이제 잠깐 보자면 일단 홉스를 따르는 현대 경제 이론의 한 학파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의 스쿨은요. 한 학파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자선을 베푼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뒷내용에 because of the pleasure 어떤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 they get 그들이 얻게 되는 즐거움이겠죠. from imagining 하니까 상상하는 것으로부터가 좀 더 정확하겠죠. 그 뒤에 나와 있는 either A or B가 바로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imagining의 목적어 역할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는 게 납니다. 잠깐만요. 몇 번이냐? 3번. 여기.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 얘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imagining의 이제 요 녀석의 목적으로서 여기 relief가 나온 거예요. either A or B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자리, 여기가 B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아까 전에 이 해석 순서를 얘를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얻게 되는 즐거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해석이 요 순서가 아니라 상상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요 부분 말고는 대부분 다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이랑 27번 할 건데 27번을 이따가 윤희한테 다시 시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27번 잘 보고 계세요. 자, 2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채은이가 한번 해볼까? 거의 뭐 개미 뭐 기어 들어가는 소리 마냥 자식아. 네, 근데 해석은 뭐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죠. 거기 or 뒤에 have라고 나왔는데 have 써도 되고 to have 써도 되죠. 투부정사랑 병렬이니까. 그래서 to take part equally in 하고 나왔는데 take part in이 뭐예요? take part in. 참여하다 이 뜻이죠. equally니까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죠. in discussions 이제 논의에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have 또는 to have the same amount of influence on decisions.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똑같은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어렵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 윤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네, 준서가 해보겠습니다. 자, 준서 해석해보세요.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린다니까요, 아저씨. 우리는밖에 안 들렸어. 우리는. 파밀대학교야, 파밀대학교. 그렇죠. 파밀대학교 뭐 공연, 예술, 뭐 영화, 대학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잘했고요. 왜요? 아니요. 그래. 원래 이렇게 해야 재밌거든. 원래 이렇게 해야. 자, 그러면 어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9페이지 생략하고요. 120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0쪽에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거. 4번. 120쪽에 4번을 어법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유나. 이제 내가 기회를 준다 했잖아. 자, 답이 뭘까요? receive일까, received일까? 리시브. receive? 네. 왜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얻는 거니까 이제 통찰적 네네. 그러니까 통찰적인 어. 제한을 얻는 거니까 네네. 아. 아 리시브드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건 이제 어. 지가 받는 거니까 리시브가 받는 거라며요. 아 리시브는 얻는 거고 리시브드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니 문장을 못 읽었다는 야 원래 이렇게 복귀하면은요 이렇게 신고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 나도 앞으로 그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어법 설명할 때 선생님 왜 이게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잖아. 자 병렬 구조 문제잖아요. 잠깐 볼게. 일단 4번이 병렬 구조 문제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 앞에 and가 있으니까. 그렇죠? and가 있으니까. 근데 콤마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콤마가 있다는 건요 멀리 있는 놈과 짝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나열됐구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콤마에 have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have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있는 be assigned가 있잖아. 지금 보시면요 동사원형이 있고 pp형이 있죠. 근데 얘가 동사원형으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동사원형인 be랑 짝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콤마 and 뒤에도 병렬 구조로서 receive랑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사원형 be. 됐어? 문제풀이는 이래요. 문제풀이는. 알겠니? 그리고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윤희가 말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insightful suggestion을 받은 거니까 receive를 쓴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첨언하자면 결국 요 둘의 차이점은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준 요 세 개가 결국에는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얘는 동사인데 얘는 PP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 얘가 왜 PP예요? 과거형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형일 수 없죠. 애초에 과거 시제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얘랑 짝짓는 다음에 얘밖에 없잖아요. assigned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PP란 걸 알 수 있는데 알다시피 아까 전에 알려줬죠. 아까 전에 PP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received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다 너무 쉬운데. 잠깐만. 2번으로 넘어갈까? B의 1번도 너무 쉽고 2번도 다 죄가 너무 쉬운디? 4번을 볼게요. 4번. 그나마 4번. 자, 그러면은 4번을 유나 원래 한 번 시키면은 또 안 시킬 줄 알거든요. 이렇게 방심했을 때 원래 한 번 해야 돼요. 5초만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제 또 시키면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시키진 않을게요. 자, 우진아. 4번. 그 121쪽에 4번이야. 121쪽에 4번. 거기 noticing 밑줄 쳐져 있는 거. 자, 얘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요? 앞에 looking 뭐 병렬? 왜 병렬인데요, 얘랑?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다짜고짜 얘랑 병렬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teach랑 짝일 수도 있고 to use랑 짝일 수도 있고 values랑 짝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나만 쳐다? 아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 봐봐 앞에. 어디 갔냐? 얘랑 쟤는 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엔드 기준으로. 근데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또 어디냐? 얘도 있잖아요. 동사 형태가. 근데 왜 하필이면 얘랑 짝이냐? 왜? 하필이면. 왜 그럴까? 오씨 말을 왜 하지 자식아. 유나 준비하고 있어? 자 왜? 아이씨 야 얘랑 병렬이라서 이렇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자 다음 타겟으로 갈게요. 자 현서 한번 말해보세요. 왜 얘랑 짝이에요? 참고로 이 대답은 받지 않을게요. 얘랑 해석해야 잘 어울리니까요. 이 대답은 받지 않을게요. 해석을 하셔야죠. 만약 그럴 거면. 자 윤이 준비하고 있어 진짜로.
아니 말이 없어 왜? 아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꿀게요. 얘랑 짝인 건 맞아요? 아 맞아요? 왜요? 어? 같은 뭐요? 같은 절이요? 절이 어딨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아니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설명을 자 그러면 그렇지 자 누구를 시킬까? 아 준현아 윤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자 준현아 왜 얘랑 짝이에요? 아니 왜 어려운가? 왜 루킹이랑 짝이야? 아 이거 뭐 칠판 쳐다보면 답이 나와? 알았어. 범준이가 한번 얘기해봐. 저 문제 틀렸는 거. 지렸네 진짜. 자 형문이 콩마디에 IIN 콤마 뒤에 바이 ing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데? 자 본인이 얘기해보겠다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 자식들아. 자 많이 기다렸지 윤아? 자 그럼 윤희에게 기회를 줄게요. 네 해석해보세요. 아니 해석해보세요. 해석이요? 네. 너를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네. 너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너의 활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뭘 이렇게 하기 너 위해서라고요? 자신을 어.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라.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진실되게 공개하면서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 너 자신을 어떻게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지? 희한하네. 자, 봐봐. 일단 아까 형문이가 말한 게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네. 이거 봐봐. 아니 콤마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콤마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랑 앞에 있는 덩어리를 별도로 보겠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티싱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요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논리적인 이유야. 형문아 다 잘 나갔었는데. 그럼 너티싱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눈치고 봐도 얘밖에 없잖아요. 요 괄호 내에서는. 그렇죠? 이게 근거고요. 이게 근거고. 만약에 다른 애들과 이제 짝을 짓고 싶었다면요. 그러면은 오히려 and 앞에 콤마를 찍어요. and 앞에. 만약에 teach 이런 애 있잖아. teach 같은 애나 to use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놈과 병렬을 짓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라? 콤마가 여기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겠죠? 자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방금 전에요. 보시면 다시 여기가 한 덩어리였잖아. 여기 teach 나오고 yourself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자 오형식 구조는 뭐라? 주어 동사 관계다. 매번 얘기했죠? 얘가 뭐뭐 하도록 가르쳐라. 되니? 그러니까 너 자신이 너의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됐습니까? 과로하는 방식으로 너의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가르쳐라. 1번 함으로써 그리고 2번 함으로써. 됐어? 그러니까 큰 틀이 이렇다고요. 큰 틀이. 알겠죠? 아 좀 뭐가 아쉽네요. 오늘 많이.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챕터가 바뀌거든요. 파트가.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쓰인 구문 그리고 이시 쓰인 구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챕터를 내가 봤을 때 한 2-3개 정도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요? 아니 진도랑 여러분 숙제량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왜냐면 다 이거는 해석에 관련된 구문이어갖고 네, 그래서 챕터 11, 12, 13 이 정도를 뭐 묶어서 진도를 나가는 거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혹시 이거 윤곽상 먹어볼 사람 없나? 한번 도전해볼 사람. 준서, 제이, 네, 숙제부터. 2월 1일. 지난번에 했던 게 121쪽까지였네요. 그러면 오늘은 125쪽부터 목적격 보어 구문이니까 얘는 해석이 사실 훨씬 중요한데 133쪽까지 우리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하고 구문 분석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채점하고 질문할 거 다 체크 세우시면 됩니다. 그 윤희는 숙제할 때요 여기 지시사항들 보면은요 해석하시오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는 해석하면 되고 해석하시오가 안 써 있는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영훈아 뭐 뒤에 좀 꺼줄래? 촬영?